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장의 특징은 뭐였죠? 트럼프 발언 아닙니까? 핵 잠수함 제조를 한다 하면서 조선주들 마지막 불꽃 팍 터주면서 조정을 주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가가 꾸준히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호주 터지면서 급등하면은 단기 고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조선주들은 나름 단기 고점을 찍었다. 그리고 자동차는 좀 낮습니다. 아직 멀었으니까, 적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조선주도 대부분 주식은 트럼프 발언으로 지난 목요일 시가 정도 10시 전후가 고점 찍고 앞으로는 이제 변동성 장시가 될 겁니다. 주식 하락은 아닙니다.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죠. 난리 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시장의 특징은 뭡니까? 이 조선주들이 단기 꼭지 찍었다. 주식들이 좀 약세였습니다. 대부분 약세.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서로 싸우는 정도죠. 왜냐? 선물 옵션이라는 것은 코스피 200 아닙니까? 코스피 200 종목의 하나의 지수, 즉 전체 200 종목의 하나의 지수화 만든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커져버렸죠. 전체 두 개 합치면 한 35% 정도 안 될까? 한 40%에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여러분 198종목이 합쳐도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은 약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면은 전체적으로 변동성 장세다. 이 정도 큰 맥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중 변동성 확대가 커지고 있고,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어제 금요일 날은 장중 나스닥 선물이 1.2% 정도 상승하고 있었죠. 미국이 아마존이 아마 장마치고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장 오를 줄 알았는데 사실 또 미국장은 실제 장에서는 조금 고점에서 조금 밀린 상태라서 내일 월요일은 아침에 살짝 갭 하락할 확률이 크다. 자, 수급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요 지점 아침에 이 지점 정도가 A, 10시 한 4, 50분 될 것 같은데 요 점이 보통 여러분 수급 변이점입니다. 요 지점으로 보시면은 1번 개인 현물 매수를 했죠. 그럼 주가 하락 아닙니까? 2번 외국인 현물 매도를 했죠. 주가 하락이죠. 그래서 조금 하락에 이 시간부터는 좀 줍니다. 이걸 수급 변이점이라고 합니다. 다만 외국인 선물이 방향성 없이 조금 들었다 놨다 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즉 하락이 강하지는 않다죠. 만약에 외국인 선물이 저 변곡점에서도 만약에 하락으로 왔다면 주가는 좀 강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항상 수급은 외국인들의 현물, 선물 방향, 개인들의 현물 방향, 요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 10시 한 4, 50분부터는 주가가 상승보다는 조금 하락의 무게가 가는구나 정도, 요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한번 볼까요? 트럼프 발언으로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고점 찍고 조금 밀리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매수 매도 없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3.78% 상승했고 하이닉스가 1.25%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이죠. 근데 업종 종목들은 하락이죠. 그래서 장은 변동성이다. 우리가 선물 매매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중을 두는 건 좋지만 업종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침에 트럼프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10월 30일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다가 트럼프 발언 이후로 조선주들이 밀리면 주가가 조정주고,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있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하락이 아니고 반등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방향성 없는 변동성.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한 50분 A 지점부터는 갑자기 개인들이 현물을 매수를 했단 말이죠.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를 했고, 이때부터는 장이 조금 조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되었다. 그러나 강한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 왜? 외국인 선물이 받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비록 매매를 하더라도 큰 맥이죠. 큰 맥. 큰 수급,
흐름은 머릿속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장은 6대4로 하락이다. 이런 정도의 머릿속에 두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봐야 되죠. 이 파동. 여기 지금 900틱 차트인데 사실은 1800틱 차트가 좋았는데 A에서 정배이죠. 상승 아닙니까? 그리고 1번보다 2번이 고점은 높아졌지만 에너지가 조금 떨어졌죠. 이렇게 A보다 B가 떨어지면서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된다? 콜 청산이지요. 선물 매수 청산, 콜 청산이지 매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정배에서 파동이 고점이 높아지면은 매수 청산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에서는 매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파동을 보시면은 여기 3600D, 900D 차트 크게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기 15분 차트, 2분 차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 차트로 말하면. 자, 보시면은 1번에서 이렇게 보시면 고점이 높아지는 A에서 높기 때문에 콜 청산. 그렇지만은 재밌는 게 뭐죠? 2번하고 3번이 저점이 낮아졌죠. 그러면 당연히 A보다 B가 고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B부터 선물 매도, 풋옵션 단타 들어갈 수 있다. 이때는 거죠. 그래서 이 B에서는 선물 매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중간이 뭐죠? 과도기죠. 우리가 제가 늘 말하죠. 1번은 롱 청산, 콜 청산, 풋이 아니다 그랬죠. 2번에서 풋. 항상 주가는 이렇게 노거든. 과도기가 놉니다. 패턴이죠. 그러나 지금은 정별 상태였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요 C에서는 역별이죠. 60별 아래, 역별은 아니지만 60별 아래 230 정별. 여기서부터는 단타 매도가 가능하다, 선물. 그래서 이 부분, 이 별표 치는 부분에서 선물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맥을 딱 한번 보시면은 마디죠. 크게는 이 마디가 접근을 우리가 놓았죠. 그래서 1번에서는 콜, 선물 매수, 2번에서 선물 매수 청산, 콜 청산. 그리고 3번에서는 선물 매도, 풋. 그 다음 요 4번에서는 단타 선물 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요 4번, 요 자리죠. 4번. 소파동에서. 이해갑니까? 그리고 62평선 배열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쪽에는 상승장, B 쪽에는 조금 이제 약세로 조금 돌아섰다 정도. 아직 풀 역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마디를 잡아냅니다. 이 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마디. 1800T에 보면은 마디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3600T과 900T 사이에 1800T를 두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1800T를 매우 중시하고 그 다음에 900T로 타이밍을 잡아내죠. 이게 파동입니다, 여러분. 이 파동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홍보를 하나 한다면은 제가 지금 11월, 12월 2개월 코스로 국내 선물 옵션 공부방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 딱 여러분 공부 교육 과정은 국내 선물 옵션 공부인데 국내 선물을 70%, 옵션은 30%. 그래서 평일 매일장 5선장을 복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선물 매수, 여기는 선물 매도, 여기는 쉬어가는 구간 정도를 하고 주 1회, 2회 정도는 오전장에 실제로 실시간 생방송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질문을 받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게 900T 선물 마디 매매법이거든요. 요걸 여러분한테 정립을 시켜주려 합니다. 선물은 원칙과 기준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습니다. 행동이 안 됩니다. 몸으로 체득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자기 컨트롤, 행동,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는 거는 다 알죠.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도 이런 원칙 준수하는 방법을 교육을 좀 저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2, 3년 하셨고 코인 2, 3년 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차트를 아시는 분, 모의 투자라든지 실제 미니 매매 정도를 말씀드리고 선물을 조금 2, 3년 하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문의 상담에 대한 의견은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 딱 한 분만, 선착순 한 명입니다. 더는 안 됩니다. 딱 한 분만 문자로 주셔도 좋고 카톡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딱 소수 몇 명만 딱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것은 마디 매매거든요. 저는 틱 차트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 마디를 어떻게 잡아내는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마디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처럼 촐랑거리면서 매매 안 합니다. 딱 아침에 맥만 잡아냅니다. 그리고는 쉬어줘야 됩니다. 내가 선물 매수를 하려면은 밑에서 매수 타이밍만 잡아야 되고, 매도를 하려면은 이 매도 타이밍만 잡아야 됩니다. 이번 만기날은 A에서는 매수 청산짜리지 매도 아닙니다. 매수자. B에서는 매도짜리입니다. 그리고 C에서는 단타 매도짜리입니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이평선 배열 보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만기는 이런 변동성이 나왔죠. 옵션 한번 봅시다. 풋옵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변동성이 크냐. 풋 575짜리인데 여기에 0.3까지 내려왔습니다. 0.3에서 4.0, 10배 이상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 0.12 만원짜리가 1.5, 15만원까지 15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풋을 본다면은 1번에 풋 20만원, 2번에 풋 20만원, 더 내려오면 3번에 풋 20만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땡큐. 그럼 A에서는 어떻게 한다? 원금을 빼버리면 되죠. 40만원 빼버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든지 다 털든지, 그거는 파동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5장은 풋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1번에 풋 20만원, 더 내려오면 또 20만원, 더 내려오면 20만원, 더 내려가면 꽝 60만원 떡 사먹는 거죠. 이런 원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마디. 오늘은 수급상 A부터는 조금 하락으로 갈 확률이 조금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풋을 잡는 거죠. 올라올 때마다 풋, 또 여기서 올라올 때마다 풋을 잡아가는 겁니다. 내가 콜 하신 분은 이 부분 1번에서 롱 청산, 콜 청산 아닙니까? 그러나 출렁거릴 걸 안다면 2번에서 또 콜 잡으면 되죠. 여기에 A에서 콜 좀 잡고 더 밀리면 B에서 콜 더 잡고 C에서 콜 더 잡고 더 밀리면 꽝입니다. 올라가면은 별표에서 또 이렇게 원금 챙기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맥은 여러분들이 이 마디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거든요. 큰 맥을 잡는다는 거죠. 이것이 옵션입니다. 자, 재밌는 건 또 지난 금요일날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날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 발표 시간 해서 약 A에서 1.2% 강했는데 실제로 어제 금요일날 방에서 이 주가가 좀 B에서 밀렸죠. 그러면 월요일 내일은 여러분 개발하기 살짝 놉니다. 개발하기 놓죠. 콜은 확 죽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장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장도 이제는 저는 변동선을 봅니다. 이게 일본에서 강하게 상승한 이유가 뭐죠? 지난주 실적 장시였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일주일간 실적 방송에서 실적 발표가 호재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변동성입니다. 미국장도. 우리나라는 지난 목요일 날 트럼프 발표 이후부터는 변동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장이 상당히 급변하는 이런 변동성 장세. 자, 이 변동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난 목요일 날 만기날도 보시면은 고점이 583, 저점이 572, 11포인트 나왔습니다. 11포인트. A에서도 11포인트, B에서도 약 10포인트 이런 나왔습니다. 선물 10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장이죠. 선물이 여러분 어떻게 되면 2.5 단위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옵션이. 그래서 2.5포인트 이상만 변동성이 놓으면은 만기날은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0포인트 같으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만기날 옵션이 10배에서 100배 사이는 이제 수시로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보시면은 40만 주 거래됐는데 이거는 정석 선물이고 미니까지 합치면은 50만 주, 60만 주 됩니다. 선물 거래량이 30만 주 이상만 되면은 선물장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장입니다. 변동성 장세고 종합주가가 크기 때문에 선물 지수가 470이니까 1%만 움직여도 5포인트가 움직이죠. 2% 움직이면 10포인트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선물 옵션장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국내 선물 옵션을 준비하신 분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그러나 초보들한테는 박살나죠. 변동성이 크다는 소리는 심리가 더 좌우되기 때문에 초보들에서 박살납니다.
우리처럼 마디매매 내가 선물 매수를 하면은 이 밑에 매수 타이밍만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매도를 하면은 위에 매도 타이밍만 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스위치 매매만 돌아가십니다. 당연히 잘 아시죠? 그래서 완전히 본격적으로 2012년 자본통합법 전, 우리나라가 옛날에 여러분 2012년도까지는 전 세계에서 선물옵션 1위 국가였습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자본통합법 하면서 2018년까지 시장이 죽어버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해외 선물을 떠났죠. 그리고 제도도 바꿔버리고 모의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해외 선물은 그냥 할 수 있죠. 코인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함정입니다. 해외 선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몇 년을 했지만은 자료 정보가 늦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여러분 외국인 수급이라는 뉴스를 우리가 빨리 접할 수 있죠. 그리고 파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도도 많이 완화가 됐죠. 그리고 심지어 위클리 옵션이 이제 일주일에 2번 만기기 때문에 확률은 커집니다. 위험은 하지만은 공부만 잘 해나오면은 나중에 노후에 여러분 퇴직 후에 60, 70, 80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딱 기계적으로 저처럼 아침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매매하시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죠. 선물 옵션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뭐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자, 옵션 매매법입니다. 이번에 마태 매매법 요거죠. 예, 요거 잘 하시면 되고,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문자로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요 구입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하시는 분은 저 공부는 뭐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요거 국내선물 2개월 코스로 딱 하실 분, 예, 딱 선수 한 명만 이렇게 문자로 연락 주시든지 카톡 문자로 주십시오. 예, 주시면,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딱 한 분만 됩니다. 내일 시작이기 때문에 내일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주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시험이었습니다.